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TV의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입니다. 오늘은 월간 홈트리오 4호 두 번째 모델 꿈꾸던 다락방을 갔다 이제 모델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30평 1층과 다락 포함한 면적이고요. 100제곱미터에 형성된 건물입니다. 건축비는 총 1억 4,900만원, 굉장히 가성비 높은 금액으로 현재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재 부분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외장재 한번 구성을 한 번만 좀 읊어주세요. 이 주택의 외장재는 기본은 스타코플렉스를 베이스로 해서 적산목을 포인트로 두고 검은 부분, 그러니까 배색되는 부분을 스타코플렉스 어두운 색으로 마감을 하고 지붕재는 싱글로, 그리고 창틀은 검정색 랩핑을 통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외장재 부분에 그냥 모던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주택은 사실 클래식이라 부르기에는 모던에 굉장히 가까운 주택이고, 또 모던에서도 좀 현대 스타일에 맞게끔 재해석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런 주택에서 지붕재는 징크로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스팔트 싱글로도 멋을 냈다는 게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기획 모델을 발표할 때 이 지붕 경사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박공 지붕 아니면은 이제 평지붕, 모임 지붕, 아니면 아예 가벽을 세워서 지붕 형태를 감추는 형태들로 많이 디자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이 경사지붕하고 이 박스 형태로 보이는 형태가 실제로는 경사가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대면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벽들을 통해서 실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좀 모던하게 보이되, 이런 경사도 지붕 자체를 뒤쪽이나 한쪽가 완전히 들어 올리는 스타일이죠, 저희가 설계할 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모던하지만은 조금은 유니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 모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새 이제 현대적인 주택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모던한 주택들이 예전에는 지붕으로 주택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썼다라면, 요새 주택은 이 각 앞에 보이는 면, 특히 이제 벽체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붕재의 멋을 면으로 좀 옮겨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붕재보다 아무래도 벽체를 꾸미는 것들이 보이는 면도 크고, 앞쪽에서도 깨끗한 면으로 건축주님들한테 인상을 많이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면을 디자인할 때 줬던 포인트는, 사실 이제 클래식한 주택이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 되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 그 위주로 설계를 하는데, 모던한 주택들의 경우는 어떤 대칭이 된다기보다는 비대칭에서 오는 멋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대칭이 너무 과해지면 많이 식상하기도 하고요, 금방 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작은 평수에서 그걸 실현해내는 게 더 이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30평대 주택에서 이렇게 좀 모던한데도 평소에 보기 어려운 주택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주택은 상당히 그 노력의 결과나 공이 많이 들어간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낸 모델 중에서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장을 한번 정리하고 이제 풍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외장재를 포인트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잘 큰 집이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보통 30평형대의 집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무조건 하나예요. 한 개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톤 조절 정도만 진행을 해서 이번 모델처럼 똑같은 스타코플렉스지만은 약간 매스 분절과 톤 조절만으로도 완전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죠. 이 주택은 단층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다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2층처럼 느껴지는 형태의 주택이죠. 1층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통의 집들의 경우 현관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현관이 한쪽 사이드로 빠져 있고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실이 전부 다 전면으로 배치된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는 사실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거실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보여지는 공간감이나 개방감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요새 주택 트렌드 중에 하나인 침실을 이제 북쪽으로 보내는, 그리고 집의 뒤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또 실제 설계 건축주님들을 만나보면 침실 자체가 진짜 안방의 구조가 아닌 거의 이제 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하고 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는 방을 건축주님들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실이 뒤로 많이 보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보통 건축학개론적으로 이 침실, 그 모든 향은 원래 남향이 좋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단열 성능이 좀 취약했을 경우에는 남향의 햇빛을 받는 것이 좀 더 좋긴 하고 유리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제1 조건이 단열도 단열이지만은 조망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방이 원래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남향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택도 보시게 되면은 거실과 주방이 메인인 남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위한 공간인 침실을 저희가 북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오픈 공간인 이 거실, 그러니까 공용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 자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침실 부분은 거의 잠 용도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락에 대한 부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락에 대한 부분 잠깐만 언급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주택은 단층이라고는 하나 사실 단층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의 다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락의 기본적인 형태의 계단은 이제 접이식 사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주택은 정상적으로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활용도, 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비용은 그만큼 들어갔겠지만 활용도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이 다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락 계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이제 집을 짓고 한 3, 4년 뒤에 실제로 가보면 다락이라고 드렸던 공간들이 대부분 다 창고, 이제 그렇죠. 준 창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80~90%가 사실 그 정도예요. 그런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드다니기 힘들다, 드다니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각도는 조금 높지만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된다. 고정적인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서는 다락의 공간들이 1.8m를 평균 1.8m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매스상 죽어버리는 높이가 죽어버리는 공간들은 확실하게 죽여서 실사용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또 확실하게 높이게 되면요, 죽어버린 공간에는 가구라든지 키 낮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 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혀서 다락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준 2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원래 다락 옛날에 설계할 때는 이 끌어내리는 다락 있죠. 위에서 끈으로 끌어당겨서 한 건데, 이 다락의 계단의 경사도가 거의 등반 수준이에요. 거의 90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드려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요즘에 최근에 다락을 설계할 때는 그냥 고정형 계단을 많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락을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사용의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접이식 사다리로 다락을 했을 때 활용도 많이 떨어집니다. 창고로 활용하시기에도 경사가 너무 높아서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도 사실은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을 만드실 거라면 이렇게 확실한 어떤 크기, 그 다음에 사용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락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시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면부를 보여드렸는데, 이 배면부 한 번만 정답원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배면부 상당히 독특한데, 이 배면부에서 보이는 쪽의 좌측을, 실제 앞면에서는 우측이죠. 이쪽을 보면 가벽이 끝까지 올라간 형태를 보이는데, 실제 많은 건축주님들 주택이 배면부가 실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면적에서는 모던하게 가벽을 끝까지 올려서 지붕이 실제로 직사각형인 형태로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월간 홈트리오 4호로 두 번째 모델 정리를 하게 되면은 30평형의 1억 5천 정도에 대한
건축비, 굉장히 가성비 높은 금액이죠.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총평을 하나씩 할 텐데요. 저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던에 질리신 분들, 또 클래식함이 촌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총평을 하고 싶네요. 저는 과하지 않은 건축 비용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디자인이 조합이 잘 된 가성비 높은 주택이라고, 완성도 높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주라면 꼭 한번 고민해봐야 될 모델이 아닌가. 오로지 클래식한 모델이 아니고 또 천편일률적인 징크라든지 어떤 세라믹 사이딩 소재가 아닌 메스로 그리고 면으로 힘을 준 주택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월간 홈트리오가 벌써 1월부터 발표를 했었죠. 매달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벌써 2월호까지 발표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저희 현재 트렌드 그리고 설문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나의 집도 이런 스타일로 한번 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뭐 이메일이나 자료들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올해 12월 달까지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쪽에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월간 홈트리오 4호로 두 번째 모델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